인류의 그 초창기에는 그 거인들이 그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자, 이 거인들의 몰락, 이게 뭘 그 의미할까? 군자국이 북쪽에 있다.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차고 있으며 짐승을 잡아먹는다. 이랬어요. 의관을 갖춘다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이상한 타자는 정말 남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희귀한 동식물들의 상상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과 관계되어 있다. 그 이름들은 아름다운 시보다도 더 많은 꿈을 꾸게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양신화의 세계를 탐색해온 정재서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함께 느끼고 그리고 배워온 지 벌써 그 8주가 됐고요. 이제 정말 대단원의 이러한 그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이 공부할 주제는 낙원과 지하세계입니다. 인류는 항상 정말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자, 그것이 신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동양 신화에 있어서의 그 대표적인 낙원으로 손꼽는 것이 바로 그 곤륜산이죠. 곤륜산은 동양의 올림푸스 산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최고 신인 그 황제를 비롯해서 또 정말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불사의 여신인 서왕모, 그리고 다른 또 많은 그 신들이 그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곤륜산의 그 모습은 어떻게 이제 형용하고 있냐면요. 사방이 800리라고 했고, 높이가 10,000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뭐 한 몇십만 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층으로 이렇게 그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곤륜산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일반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사실은 신들이 사는 곳이니까요. 굉장히 험난해요. 일단 그 산의 주위에는 이 불꽃이 이글거리는 이런 그 이 산이 염화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 불꽃이 그 이글거리는 이 산을 통과해야 돼요. 뭐 보통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갈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염화산을 이제 건넜다 치고요. 넘어갔다 치고 그 다음에 가면 또 있어요. 또 장애가 뭐냐면 약수라고 하는 또 강물이 이렇게 그 곤륜산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강은 말 그대로 약한 강이에요. 어느 정도 약하냐면 새털이 가라앉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배를 저어서 갈 수가 있는 그런 그 강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장애물들을 통과해가지고요, 이제 가게 되면 또 아주 엄청난 이 힘을 지닌, 이 괴물, 뭐 거의 그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그 괴물이 지키고 있어요. 계명수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가 막 몇 개나 달린 이런, 이 짐승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이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또 이제 통과해서 가게 되면 바로 그 황제, 최고신 황제가 지상에 내려올 때 거하는 그런 이제 궁궐이, 장엄한 그런 그 궁궐이 있다는 것이죠. 옥으로 막 난간을 두르고 한 그런 화려하고 장엄한 이 궁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곤륜산에는 특히 이 서왕모 같은 불사약을 가진 그런 신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고 싶죠. 실제로 곤륜산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한나라 때 그 무제라고 하는 그 임금은 정말 서왕모를 만나고 싶어 해서 뭐 제사도 드리고 뭐 굉장히 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서방에 있는 이 곤륜산, 이 낙원에 대한 이러한 열망, 이것이 서쪽 중앙아시아 또는 서역이라고 그러죠. 서역 지역에 대한 탐색의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있어요. 한나라 무제 때요. 흉노족하고 전쟁하면서 그 흉노족의 배후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때 대월지국에
그 사신을 보내죠.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 장건이 바로 서쪽으로 가는 길을 개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가 그때부터 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한무제가 장건을 파견하면서 밀명을 내렸다는 것이죠. 곤륜산을 찾아봐라. 네가 서쪽 끝까지 가니까 정말 서왕모가 사는 그런 곤륜산이 있는지 살펴봐라. 그 정도로 말하자면 그 서쪽 세계, 서쪽 그 낙원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열망이 서쪽으로의 루트, 실크로드를 개척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특히 문학에서도 이 곤륜산은 아주 굉장히 잘 수용이 돼요. 자, 곤륜산 그 서쪽에 있는 이 낙원, 여기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나중에 불교가 들어와요. 서방 정토라고 그러죠. 자, 그곳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열망이 결합이 돼요. 기존에 있었던 토착적인 곤륜산 낙원에 대한 그 열망과 또 나중에 불교가 들어와서 서방 정토에 대한 이 열망, 이것이 합쳐지면서 더욱더 이 서쪽에 대한 말하자면 그 탐색의 열망이 강해지겠죠.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소설이 바로 서유기이죠. 서유기에서는 삼장법사 그 손오공 일행이 정말 서쪽으로 끝없는 모험길을 떠나죠. 그래서 많은 그 요괴들과 투쟁을 하고요. 그것을 굴복시키면서 나중에 결국은 그 서천 그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가지고 불경을 얻어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옛날에 주나라 모광이 서왕모를 만나러 서쪽으로 가서 불사약을 얻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불사약을. 그것이 버전이 좀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 진리에 해당하는 그 불경을 얻어온 것이죠. 서쪽에 대한 열망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학적으로 이 서유기는 사실은 뭐 모험을 하고 뭐 요괴들을 물리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불경, 진리를 얻어오는 거잖아요.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삼장법사 일행이 그 여행길에서 만나서 막 투쟁하는 요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나쁜 그 마음,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극복하고 수양으로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결국 내가 바람직한 어떤 그 조화로운 마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 이것을 하나의 그 길을 떠나가는 어떤 여행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서유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바로 곤륜 낙원의 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동양 신화의 낙원이 바로 삼신산이에요. 삼신산. 자, 원래는 그 발해의 동쪽 바다에 동쪽에 그 귀허라고 하는 그 이 물의 계곡이 있어요. 근데 이 귀허라는 계곡은 온 세계에 물이 다 흘러드는 곳이라고 그래요. 이 귀허. 여기에 5개의 섬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섬 이름이 대여, 원교, 방호, 영주, 복례 뭐 이렇게 5개라고 하는데요. 5개의 섬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용백국에 이 미련한 거인들이 와가지고 그 자라를 잡아가는 바람에 2개의 섬이 침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신산이 삼신산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신산이 됐는데요. 자, 이 삼신산에 대한 이야기가요, 특히 중국의 전국시대 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저 동쪽 바다 발해 쪽으로 가면 삼신산이 바다에 떠 있다.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 자, 이것이 사마천의 그 사기 봉선서에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삼신산이라는 곳은 발해 한가운데 있는데 이 속세에서 그리 멀진 않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금방 이제 도착할 거다 하면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도착을 못해요. 그런 곳이다. 누군가 가봤는데 신선과 불사약이 거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들이 다 하얗고 황금과 은으로 된 궁궐들이 있다. 자, 그런데 이르기 전에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구름 같다. 도착해보면 삼신산은 도리어 물 아래에 있는데 배를 대려고 하면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못 간다. 뭐 이런 신기루 같은 그런 이 모습이에요. 이 삼신산은. 자, 이 삼신산도요, 곤륜산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 있다. 동쪽 바다, 특히 발해 쪽에 뭔가 이 삼신산 있다. 믿고서요, 이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 그런데 가장 실제 그 유명한 그 사건은 바로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이, 이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그 마술사였던 이 서불 또는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장담을 했어요. 폐하, 저에게 동남 동녀, 소년 소녀 500명과 그리고 많은 그 군사와 물자와 그리고 함대를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이 불로초 불사약을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실제로 다 그걸 제공했어요. 그래서 산동성에서 출발을 했어요. 서해 바다를 다 이제 탐색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인천 앞바다 뭐 이런 데 다 없어요. 더 밑으로 내려갔죠. 진도, 저쪽 남해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다도해를 거쳐가지고 없어요. 근데 남해도에 갔어요. 남해도 경치 좋지 않습니까? 남해 금산도 있고요. 그래서 야, 여기가 혹시 삼신산인가 보다 기대를 걸고 상륙했는데 역시 아니에요. 거기도 없고 마지막에 간 데가 이제 제주도죠. 제주도 가니까 정말 뭐 한라산 있고 뭐 진짜 이제 삼신산이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역시 가봤는데 영지버섯은 있는데요. 불로초 불사약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본국으로 가야 되겠다. 서쪽으로 가야 되겠죠. 거기서 중국은 서쪽이니까 서쪽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서귀포라는 이름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진시황이 어떤 임금이에요? 실패하고 왔는데 임금을 속인 거잖아요. 그냥 두겠어요? 안 되겠다. 그냥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쪽으로 가서 이제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요. 자, 제주도 정방폭포 그 암벽에다가도 서불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서불 과차라는 글귀를 새겼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탁본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낙원들의 이야기, 특히 이건 신들의 낙원이에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좀 과학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요. 아까 그 삼신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약간 짐작이 가는 게 있어요. 막상 다가가 보면 없더라. 이거 뭘 의미합니까? 신기루 현상이죠. 바다에도 그 신기루 현상이 있죠. 사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종종 이 서해바다 거기에 그 신기루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중국 쪽에. 그래서 아마 이 신기루 현상을 이렇게 신화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나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인간의 어떠한 이 상상 세계의 그러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 서쪽의 곤륜산, 동쪽의 삼신산이라는 낙원이 양쪽에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문화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그 문화와 종족들이 그 당시 중국의 동쪽과 서쪽에 있었다는 그 이야기이죠. 그래서 주로 서쪽에는 화하계라고 하는 종족들이 살았고 그 화하계 종족들은 자기네 문명의 기원을 이 서쪽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서쪽 끝 어딘가에 바로 낙원이 있다. 그런 상상을 했고 그것이 곤륜산이로 나타났고요. 동쪽에 주로 살던 동이계의 종족들은 동쪽에 어딘가에 이제 낙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동쪽 바다 끝 어딘가에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삼신산 그 신화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곤륜산, 삼신산 이야기, 이 신화는요, 정말 후세의 문학에, 예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물론 그 삼신산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불로초 불사양 이야기에 삼신산 찾아간다는 이야기 소설이나 뭐 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이 조경에서 특히 이 정원을 만들 적에는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 정원 같은 거 남아 있는 거 보세요. 반드시 연못이 있고 연못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섬이 있어요. 그 섬이 바로 이 삼신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우리 집이 바로 낙원이라는 얘기죠. 이 연못, 이 정원 자체가 하나의 낙원을 이제 축소한 거죠. 그러면 그 낙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삼신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연못에는 반드시 섬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경주의 안압지에 가도 그 연못 한가운데는 섬이 있고 경복궁의 그 연못에도 반드시 그 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삼신산이 우리 문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곤륜산은 동양의 올림푸스 산이다. 이 곤륜산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 낙원에 대한 이러한 열망, 터역 지역에 대한 탐색의 하나의 계기가 됐다. 복숭아꽃이 막 흩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무릉도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올 수도 있다.